이게 뭐야? 그게 좋다고 해서 가는데 물 많아가지고 위험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계곡 다시 안 가. 이상하다. 방바닥 TV에서 좋다고 했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바닥 방바닥 TV.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오늘은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갈 때 계곡의 물때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계곡의 물때를 맞추는 게 뭐냐면은 계곡에서 놀기 딱 좋은 물의 양, 그 때를 맞추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바다 물때 맞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계곡 물때 맞추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백담계곡 영상에 영상엔 물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가 갔을 땐 물이 아주 범람을해서 못 놀았다, 그런 댓글 적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깨끗하지? 네, 너무 좋다. 완전 깨끗한 물 바로 내려오는 거야. 저 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민물이. 근데 저게 애들이 모른다. 저 윗자리를 몰라. 좋은 자리를. 계곡의 수량은 항상 변해요. 어제, 오늘, 내일 변하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곡의 수량을 잘 알고 그때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계곡 좋다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못 놀았어요. 물이 말라 있더라고요. 또는 뭐 갔더니 물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위험해서 못 놀고 왔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곡 물때를 맞추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런 노하우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곡을 참 많이 갔어요. 저희가 뭐 시간이 많거나 뭐 널널해서 일을 안 하거나 그래서 계곡을 되게 자주 갔던 건 아니고, 정말 계곡에서 노는 게 너무 즐겁고 여름에 시원하고 스트레스 풀리고 하니까 더 열심히 주말마다 막 갔었죠. 그래서 계곡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하우가 뭐지? 첫 번째 노하우는, 만약에 오늘 창밖에 비가 정말 보기 좋게 내린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보면은 너무 좋은 그 정도의 비가 내린다. 그리고 내일 날씨가 맑다. 그러면은 내일 가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비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내린다, 뉴스에 사건 사고가 좀 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내린다 싶으면은 한 3일 4일 정도에 가시면은 수심이 적당합니다. 이게 물론 계곡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충 그 정도에 맞추시면은 물 수량이 딱 적당할 정도로 괜찮아요. 그래서 계곡에 가시기 전에는 날씨 앱을 항상 보셔야 돼요. 내가 계곡에 가고자 하는 날이 맑은지 아닌지만 볼 게 아니고, 가고자 하는 날 이전에 비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혹은 얼마나 내렸는지, 그리고 언제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은 양이 꾸준히 왔다 싶으면은 그 비가 멈춘 이후로 최소 뭐 한 3, 4일, 5, 6일 정도 이후에 가시는 게 물이 너무 많아서 못 노는 그런 경우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비가 적당히 하루 이틀 정도 왔다, 그럼 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 놀기 좋게 물이 딱 좋은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애기들은 계곡에 물이 없어도 그냥 조금만 있어도 물만 있으면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좀 어른들이 계곡에서 논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 양을 체크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날씨를 되게 중요하지. 챙기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차박 갈 때 바람 피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그 바람만 전문적으로 체크해주는 앱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앱이 이 윈디라는 앱입니다. 윈디. 아까 그 윈드파인더가 지역별 정보를 보기에 좋다라고 하면, 이 앱은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 이런 것들을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웃도어는 날씨가 90% 이상이에요.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얼마나 내렸는지, 언제 왔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가는 날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에 이번 주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에 갑자기 폭우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행을 안 가고 집에 있는 게 100배 낫습니다. 네. 아니면 딴 데 여행 가시는 게 괜히 시간이랑 돈 낭비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뭐죠? 두 번째 노하우는 인스타그램 까세요.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은 거의 실시간 정보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는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 최소 하루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이후에 올라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무 좋다 해서 갔는데 물이 없거나 혹은 물이 너무 많이 있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인스타그램은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거의 실시간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보시면은 오늘 이 정도면 내가 뭐 한 3일 뒤쯤에 갔는데 물이 괜찮겠네, 또는 뭐 오늘 이 정도면 3일 뒤쯤에는 물이 너무 많겠는데, 물이 적겠는데, 이런 가늠이 가능해지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깔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뭐죠? 우리나라는 장마 이전엔 대부분의 지역이 갈수기예요. 그래서 장마 이전에는 수심이 깊다는 계곡이 아니면은 안 갑니다, 저희는. 예. 수심이 그냥 뭐 허리 아니면 뭐 이 정도, 뭐 평상시에 이 정도 오는 계곡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계곡도 장마 이전에 웬만해서 가지 않아요. 그런 데는 가보면 물이 거의 없거나 뭐 바닥에 돌이 드러나 있거나 물이 거의 없으니까 흐름도 없어서 이끼가 많고 좀 물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선에 덕산기 계곡에 트레킹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막 블로그 보시면은 정말 너무 예뻐요. 와,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물도 너무 깨끗하고 넓고 푸르고 산도 예쁘고 해서 갔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이제 갈수기 때 갔던 거였고 장마 이전에 갔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갈수기 때는 아무리 좋은 곳도 수심이 낮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갈수기 때는 수심이 깊은 곳에 가신다고 해도 주의해야 될 게, 수심이 깊은 소가 있긴 한데 물의 흐름이 없어서 거의 멈춰 있는 곳이면은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떨어져 있던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한 번쯤은 큰 비가 내려서 물이 한번 싹 휩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물때가 아주 좋을 때 계곡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뭐 계곡의 정보도 정보지만 계곡의 즐거움을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작지만 그래도 유용한 팁을, 노하우를 자꾸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좋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노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네. 구명조끼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비 올 때는 계곡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계곡에서 노시기 전에는 먼저 수심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구명조끼를 먼저 착용하고, 그리고 한번 내가 놀고자 하는 계곡에 수심을 쫙 보세요.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는지, 어디에 큰 바위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풀러도 풀렀지, 그 전엔 꼭 한번 그걸 체크하시고 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다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빙 포인트에 바위 같은 거, 물 깊이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계곡은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즐겁기도 하지만 위험한 곳이어서 항상 조심하시면서 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꼭 하시고요. 네. 계곡물은 차가지고. 그렇게 안전수칙 꼭 지키시고 노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